I really appreciate CJWiki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 Korean version of Joy of Vex. Thank you very much.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조이 오브 엑스 3일차에 오신 모든 랭글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지난 2일차 강의 뒤에 클램프 펑션과 핏 펑션을 배우는 시간을 따로 가졌죠. 그 시간에는 2D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시간을 더 썼다면 이번에는 조이 오브 엑스의 톤으로 직접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두절미 바로 시작해볼게요. 아마도 2일차 연습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이 예제를 만들게 되셨을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되고요. 자, 제가 이곳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과를.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합니다. 보이시나요? 자, 좋습니다. 이 내용 우선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어떻게 작업이 됐을까요? 우선은 모든 포인트에 따라 거리를 측정해서 D로 만들어줬고요. 자, 이곳에서 D라는 것을 처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D의 값에 스케일을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 앞으로 D는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하게끔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 뒤에 여기에는 없는데 저는 타임 스케일을 곱해놨어요. 자, 이 타임 스케일의 값은 이 파형의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D의 값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겠죠. 사인 값에 넣어준다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 값이 우린 수업 중에 어트리뷰트 CD에 넣어서 흑백의 결과로 봤었는데요. 어트리뷰트 P.Y에 넣어서 높이 값으로 표현해줬어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 가나요? 자, 이 부분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여기에서 자, 아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보시면 Smooth Wire Shaded 이 녀석을 클릭해줘야 이렇게 와이어프레임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이 없는 상태로도 한번 볼게요. 자,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 다른 상태로도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는 와이어프레임만 보이게 해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저는 이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상태로 쫓아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물결 모양 트릭은 지금 평평한 그리드상에서 진행이 된 거랍니다. 그런데 평평하지 않은 물체에서 이와 같은 물결 효과를 주려면 몇 가지 아이디어가 더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톰이 그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녀석이라든지 이렇게 생긴 오리, 러버토이가 있다면 이 어치뷰 랭글의 내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자, 노말 값을 포지션에 추가해 주는 거에 대해서 토미와 러버토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토미와 러버토이를 꺼내주도록 할게요. 러버토이. 자, 토미 결과 한번 볼게요. 토미가 너무 작죠. 유니폼 스케일을 한 6 정도로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러버토이에도 스케일 값을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드에서 어치빌 랭글에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결 모양의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효과를 만들어줬었죠. 토미에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이 어치빌 랭글로 인한 효과는 토미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거나 뭐 물결 효과가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러버토이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원래 이렇게 예쁘게 생긴 친구였는데 어치빌 랭글에 의해 뭐 이렇게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리드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토미와 러버토이에서는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자,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 녀석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연결을 끊어줄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이 노말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노말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면이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방향으로 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면 자체로 노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면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수직되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면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향하고 있을 거랍니다. 이 면은 어떨까요? 이 면이 향하고 있는 어떤 방향이 있겠죠. 이 내용이 노말입니다. 자, 노말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라이팅을 한다든지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이 정도 알아두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작업하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리드는 노말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수직으로 밑방향으로 되어 있겠죠. 자, 우리는 이 그리드가 정확히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노말 값이 아마도 0, 1, 0인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이것도 스폰데 노멀라이즈 된 값으로서 크기가 1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토미 한번 봐볼게요. 토미의 이 어깨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프리미티브, 이 면이 노말을 가진다면 어느 방향일까요? 아마도 이런 방향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방향이겠죠? 자, 그럼 이 면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런 방향일 겁니다. 자, 러버 토이로 한 번만 더 볼게요. 러버 토이에 어디를 볼까요? 자, 콧등을 볼게요. 이 면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향하고 있겠고, 자, 이쪽 면은 약간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바로 노말입니다. 노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조금 전에 노말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말 노드를 달아줬는데요. 이 노말이 어디에 달리는지는 우리가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에다가도 노말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에도 달아줄 수 있고요. 벌티시스에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포인트에 노말을 달아준 상태고요. 자, 이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노말이 어디를 향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결과 봐볼게요. 자, 마치 선인장처럼 이렇게 가시가 돋아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는 프리미티브, 면을 단위로 노말의 위치를 그려보았어요. 그게 더 쉬워서 그렇게 그렸었는데 지금은 포인트에 생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인트마다 자, 어느 방향으로 이 면이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굴곡이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노말의 방향이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우리가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노말 정보를 우리가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치블 랭글을 그리드에 붙였을 때 왜 물결 모양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의 목표가 물결 모양이라고 가정하고 이 식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이 식은 원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포인트들의 거리를 측정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값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그 값은 사인 펑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이 그리드의 물결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이 포인트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위나 아래로 움직여야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거리에 따라 얻게 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은 물결 표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프론트 뷰로 봐서 그리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우리가 선으로도 공부를 했었죠. 거리에 따라서 사인 값이 이 부분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하면 포인트의 위치가 이렇게 높아질 거고요. 바로 옆에 있는 점은 사인 펑션에 의해서 살짝 내려가는 구간이고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 있는 포인트는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물결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토미로 한번 봐볼게요. 자, 토미로 본다고 했을 때, 자, 이 손가락에 대한 정보가 랭스 P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구해질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스케일링이 발생을 할 거고, 자, 시간에 따라 값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포인트의 포지션 Y값, 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곳 어딘가에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토미의 치아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치아가 이 결과에 의해서 이 구간 안에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막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결과가 아니라 이 안에 구간에 토미가 찌그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 러버 토이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볼게요. 이 녀석의 경우 원점이 여기라고 했을 때, 자, 각각의 거리가 이렇게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귀 부분은 되게 높은 구간에 존재할 겁니다. 이 부분과 관계없이 이 값에 의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압축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표면이 우글우글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드로 돌아가 볼 건데요.
제가 노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인트는 노말 값이 0, 1,0입니다. 자, 다 위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때 어트리뷰트 P가 어트리뷰트 P 더하기 어트리뷰트 N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0, 1,0인 거 알죠? 1만큼 올라온 결과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토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깨를 한번 볼게요. 이 포인트가 노말 값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포인트도 뭐 이런 식으로 노말이 있겠죠. 이때 모든 포지션의 정보가 어트리뷰트 P 더하기 어트리뷰트 N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만큼 점들이 올라오겠죠. 면이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가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다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면 어깨가 이렇게 커지겠죠. 그리고 모든 점에 이것이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팔뚝이 굵어지고 목과 승모근이 커지고 이런 식으로 팽창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러버 토이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러버 토이의 꼬리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각각의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노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자, 모든 포인트가 노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포인트의 위치가 노말만큼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꼬리가 이렇게 변하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자, 하나 꼬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처럼 노말의 방향이 겹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포지션의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커질 거고, 이렇게 해서 꼬이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예정입니다. 포지션의 노말이 더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면이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포인트의 위치가 팽창하는 걸 의미해요. 팽창을 한다는 건 축소도 가능하겠죠. 이 코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녀석과 이 녀석에 각각 어트리뷰트 랭글을 붙여주기 위해서요, 머지로 묶여있는 부분을 끊어줄게요. 그리드의 결과로 여기 있는 거고요, 톰이 여기 있고요, 러버토이 여기 있습니다. 이 녀석의 결과를 보시면 노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노말 값을 가지고 있고, 이 값은 0, 1,0입니다. 여기에 어트리뷰트 랭글을 달아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어트리뷰트 P는 어트리뷰트 P 더하기 어트리뷰트 노말을 해줄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트리뷰트 노말 값이 0, 1,0인 걸 알기 때문에 포지션 정보에 이 값이 더해진다면 P.Y의 값, Y 값이죠. Y 값이 1만큼 증가해서 위치가 올라갈 거예요.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위치가 1만큼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자, 우리가 그리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드는 노말 값이 없죠. 그럼 이 녀석을 바이패스 해준다면 노말이 생성이 되지 않겠죠. 이 경우에 어트리뷰트 랭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노말 값이 없기 때문에 어트리뷰트 랭글에서 노말 값을 더해준다고 해도 위치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자, 바이패스 해볼게요. 자, 어트리뷰트 랭글 끊어놓을게요. 바이패스 누르면 이 위치에서 얘는 노말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트리뷰트 랭글 연결해 주시고요, 플래그를 켜주시면 올라갈 겁니다. 자, 노말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어트리뷰트 노말에 대한 값이 0, 1,0으로 생성이 되었고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다른 녀석을 한번 꺼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피어를 꺼내주는데요, 스피어의 프리미어 타입을 폴리곤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결과 볼게요. 자, 이 녀석은 현재 노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포인트 어트리뷰트의 포지션 정보만 가지고 있죠. 동일한 내용을 얘한테 붙여줄 건데요, 노말이 없는 상태에서 이식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자연스럽게 노말에 대한 정보가 생성이 되었고 그 노말 값이 포지션에 붙어서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어트리뷰트 랭글 쓰실 때요, 이렇게 어트리뷰트이 생성되는 것 자체로 종종 그 정보를 분석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인데 우리는 이 앞에서 노말에 대한 값을 정의 내리지 않았지만 어트리뷰트 랭글에서 어트리뷰트 노말을 꺼내자마자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분석을 해준 거고요. 스피어 자체는 노말의 정보가 없지만 어트리뷰트 랭글에 어트리뷰트 노말이 생기자마자 그 값을 분석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준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 가시나요? 좋습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이 내용을 토미에 한번 붙여볼게요. 자, 토미에게로 보내볼게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토미가 모양이 많이 바뀌었죠? 러버토이도 한번 붙여볼게요. 자, 러버토이도 뚱뚱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노말의 값에 스케일 값을 추가해줄 수 있겠죠. 얼마나 밀어낼지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노말 값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포지션에 더해질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더 입력해볼게요. 이곳에 곱하기 채널 펑션 이용해서 이 밑에서 우리가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름은 푸시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아마도 이 녀석이 원본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디폴트 값이 0으로 돼서 노말을 더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원래 상태로 돌아왔죠. 이 부분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포지션 값을 어떤 값에 더해줄 건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노말 값에 0을 곱한 걸 더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푸시 값을 올려볼게요. 자, 팽창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곳을 잘 보시면 면이 씹히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 녀석에서 이렇게 될 때, 자, 포인트가 씹히고 있죠. 자, 이 결과를 좀 보기 위해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볼게요. 보시면 이곳에 커지다 보니 면이 그냥 만나서 겹쳐지는 구간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고요. 각각의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노말 값이 포인트의 위치 정보에 더해지면 면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포인트가 이동한다는 걸 이해하셨어야 돼요. 자,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이 문장이 방금 우리가 입력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확인을 했죠. 이제 이러한 코드를 입력해 볼 건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우선은 이 앞의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포지션의 정보를 D로 길이로서 받아줄 거고요. 그 값을 스케일을 통해서 키워주고 시간을 더해줘서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때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attribute p.y는 sin t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높이 값의 변화를 줘서 sin 펑션을 먹였죠. 자, 그런데 자, 식 한번 볼게요. attribute p는 attribute p 더하기 attribute normal. 근데 이 attribute normal 값에 앞에서 만들어준 sin d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attribute normal 이 값은 어떤 면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으로 1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이 꼬리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면을 따라서 1 사이즈의 노말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이 녀석에 sin t 값을 곱해준다면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을 곱해주게 되겠죠. 자, 원점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이 가지는 sin t 값을 노말의 방향으로 곱해준다면 자, 꼬리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8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면에 있는 이 포인트가 가진 노말의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sin d가 곱해짐으로써 d는 얘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있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건데 자, 팽창할 수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필요 없는 내용들 먼저 좀 지워줄게요. 이제 토미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드 남기고요. 어치벨 랭글 지워줄게요. 자, 머지도 지워주고요. 이 상태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치벨 랭글 보시면 이곳에는 p.y가 쓰여있죠. 그런데 포지션으로 바꿔줄 거고요. 자, sin d 바로 이용하지 않고 attribute normal 써볼게요. attribute p 더하기 attribute normal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지션의 정보는 d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팽창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곳에 곱해줄 건데요. 뭘 곱해줄 거냐면 sin d를 곱해줄 거예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뭔가 우글우글해진 게 보이시나요? 자, 한번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자, 보기 좋은 결과는 아닌데 사인 D로 인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곱해지는 그 크기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이곳에서의 1이라고 하면 1m를 의미하는데요. 토미의 키가 1.8m거든요. 180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0.1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덜 흉측한 결과가 나왔고요. 자, 뭔가 화가 났고 손목이 얇아졌죠. 그리고 발목도 좀 얇아진 느낌이 듭니다. 자, 이곳에서 타임이 더해졌기 때문에 D의 값이 움직일 거예요. 한번 플레이해서 결과를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얼만큼 영향을 줄지, 자, 노말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0.1을 곱해준 이유는 사인 D가 주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폭을 줄이기 위해서 0.1을 곱해준 거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도록 채널 펑션으로 바꿔볼게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채널 펑션 만들어줄 건데요. 웨이브 하이트, 이 버튼 눌러서 파라미터 만들어줄게요. 자, 지금은 0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이 사라진 것과 동일하겠죠. 자, 여기까지 사라진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값이 올라간다면 자, 차이가 발생하고 있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얇아졌다가 넓어졌다 하는 구간이 뭔가 폭이 넓은 게 느껴지나요? 자, 이 부분을 조금 고쳐줄 수 있는데 어디서 고치면 될까요? 사인 펑션의 D의 값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 뭐 2배 빠르게 움직인다면, 혹은 2배 느리게 움직인다면 이 움직이는 폭의 간격이 바뀌겠죠. 자, 이 뒤에 한번 곱하기 2를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여기에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어떤 파형이? 자, 곱하기 4 한번 해볼게요. 좀 더 촘촘해질 겁니다. 자, 훨씬 더 많은 파형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는 높낮이의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웨이브 하이트를 낮춰볼게요. 낮추면 낮출수록 원본을 유지해 가면서 꿀렁꿀렁 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꿀렁꿀렁 거리는 거 보이시죠? 자, 꿀렁꿀렁 거리는 방향이 어디죠?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노말의 방향으로 꿀렁꿀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이게 이해가 가시면 오늘 내용 거의 다 온 겁니다. 자, 넘어가려고 했는데 약간의 노파심이 들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조이 오브 X 처음 공부할 때 저도 이 정도 부분에서 아, 이래서 이런 건가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대체 어디가 튀어나오는 거고 어디가 들어가는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치빌 랭글 이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볼 건데, 자, 어치빌 랭글 복사해 볼게요. 자, 어디가 노말 방향으로 나오고 어디가 노말 방향으로 들어갈까요? 그걸 보려면 이 앞을 조금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슬래시 슬래시 쳐서 이 문장은 잠깐 쉬도록 만들어주고요. 색깔로 볼게요. 어치빌 CD는 자, 이 부분만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웨이브 하이트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 색깔이 보이는 이유는 테스트 지오메트리 토미에 UV 값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딜리트 어트리뷰트 해줄게요. 자, UV 값 말고 메터리얼 지워줄게요. 자, 메터리얼 지워줬더니 자, 색깔이 빠졌죠. 자, 원래는 이런 결과입니다. 이때 어치빌 랭글을 보시면 자, 이 문장은 잊으세요. 이 문장만 가지고 봅니다. 거리에 따라 D를 구해줬고 거기에 스케일 값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시간을 더해줬기 때문에 플레이를 눌러주면 그 값이 움직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흰색으로 보이는 구간은 양수의 구간이겠죠? 이 결과로 어떤 사인 그래프가 만들어졌을 텐데 양수의 구간이 흰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흰색의 구간에서는 포지션 값의 노말의 방향으로 플러스의 효과가 일어나서 팽창이 될 거고요. 음수의 구간은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이식 켜서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은 나오고 이 부분은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 방향으로 나오고 이 방향으로 들어갈 겁니다. 결과 볼게요.
자, 값을 낮춰볼까요? 자, 이 부분은 팽창에서 튀어나와 있고 이 부분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어떠신가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 부분 지워볼게요. 그러면 색깔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만 보일 거예요. 자, 검정색으로 된 부분은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 있죠, 이렇게. 흰색으로 된 부분은 노말 방향으로 팽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오고 있고 들어가고 있죠. 나오고 들어가고. 허리가 얇아지죠. 자, 이 정도면 이해하셨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진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내용부터는 조금 마음이 놓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클램프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CG 위키님이 말합니다. 자, 랭스 펑션의 다른 이용과 클램프 펑션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클램프 펑션 낯설면 안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제 다시 그리드로 돌아와서 작업을 해볼게요. 랭스 펑션으로 원점으로부터의 길이를 측정하고 그 값을 그리드의 y값에 넣어볼게요. 자,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이렇게 x, y가 있을 때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attribute p.y는 attribute p.x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죠. 자,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x 값의 정보가 y 값의 정보가 돼서 이만큼 올라왔죠. 자, 이만큼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자, 이 길이가 3이라고 한다면 이 3의 정보가 높이값 3의 정보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내려오겠죠. 자, 한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면 조금 좁게 쓸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그리드의 로우와 컬럼의 수는 5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히 나올 거예요. 이 상태로 attribute 랭글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플롯 d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줄 건데요. d의 값은 length 펑션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attribute p. 자, 이건 뭘 의미하죠? d라는 변수는 원점으로부터의 모든 포인트의 길이를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 이곳에 attribute로 d가 나오진 않았지만 포인트 제로라는 녀석도 d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각각의 d의 값을 변수로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구한 d를 attribute p.y에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식을 보기 전에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모든 점이 원점을 기준으로 구해질 건데, 자, 이 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구한 랭스 값, 이 값이 d가 되겠죠. 이 값이 10이라면 이 문장의 결과로 attribute p.y의 값이 10이 되겠죠. 그러면 자, 어딘가에 이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 3번 포인트라면 이 값이 10이 될 거란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길이가 짧아서 이 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포인트가 포인트 6번이었던 거예요. 그때 거리가 2라면 여기가 2가 되겠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변수 d라는 값이 10으로 있고 2도 있을 거니까요. 자,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어떤 결과가 나온 거라고 느껴지시나요? 자,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자, CG 위키님이 말합니다. 자, 뒤집힌 형태의 콘 모양이 나왔죠. 이제 높이와 위치의 변화를 주기 위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 등등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값에 변화를 줄 건데요. 여기에 보이는 식처럼 우선은 곱셈은 조금 감당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덧셈, 뺄셈부터 해볼게요. 자, 더하기 1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शी트 보시면 여기 7.07107 이렇게 돼 있는데 1이 더해지면 이 값이 8.07 어쩌고가 되겠죠. 자, 모든 값에 1이 더해진다면 이게 1만큼 올라갈 거예요. 결과 한번 볼까요? 자, 1만큼 이동한 게 보이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곱하기도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2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자, 저는 이 콘이 좀 더 좁고 높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보셨나요? 좁고 높게 모양이 바뀌었죠. 자, 잠시 멈추고요. 그리드 말고 선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 많이 했으니까 빠르게 말할게요. add 만들어주시고요. 점 하나 생성해주시고 add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위치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5로 하고요. 얘는 마이너스 5로 할게요. 자, 머지로 묶어주고요. 사실 라인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연습해보세요. 에드도 만들어주고요. 자, 폴리곤에서 바이 그룹으로 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선이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리샘플 노드 활용해볼게요. 리샘플 노드에서는 어떤 간격으로 쪼개줄지 정해줄 수 있죠. 길이 0.01. 자, 이러면 포인트의 수가 100개가 나오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attribute 랭글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과 비슷한 형식으로 제가 한번 써볼 거예요. 우선은 attribute 랭글도 2개로 늘려줄 건데요. 차이를 보여드리고자 해서 그래요. 자, attribute p.y가 attribute p.x가 되는 거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부분 이해가시나요? 이해가 가야 합니다. 이제 p.x 값과 p.y 값이 같기 때문에 마치 y는 x와 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attribute d라는 녀석이 있는 걸 선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 attribute d가 있다 라는 걸 선언하는 건데 이 앞에 플롯이 붙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플롯 attribute d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과 한번 볼 건데요. 자, 모든 포인트에 d라는 attribute이 달린 거예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attribute d라는 값은 길이 값이 될 건데 원점으로부터의 모든 포인트의 거리를 attribute d에 넣어볼게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자, 0번 포인트죠. 0번 포인트. 0번 포인트는 마이너스 5.0 0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가 됐죠. 자, 마이너스 4.9, 0,0은 원점으로부터 4.9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때 attribute p.y가 attribute d가 된다면 자, 이 내용과 지금 동일하죠. 그런데 d가 attribute로 쓰인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결과와 동일하게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V자 형태가 나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맨 마지막 점 한번 볼게요. 자, 이 식이 들어가기 전으로 볼게요. 자, 맨 마지막 점 100번 포인트 5,0,0인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죠. 0번 포인트 이 녀석도 거리가 5죠. 음수 쪽에 있으나 양수의 값으로서 길이 값이 정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봤을 때 y 값이 원점을 기준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올라가는 거고 원점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올라가는 겁니다.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이해하셨다고 했을 때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가면서 여기에 있는 식들을 넣어 볼게요. 자, 우선은 길이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x는 y의 그래프의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에 마이너스 10을 써볼게요. 위치 값이 마이너스 10만큼 내려올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자, 프론트 뷰로 볼게요. 자, 여기가 원점이죠. 마이너스 10만큼 내려왔습니다. 자, 이 값이 마이너스 5라면 좀 올라가겠죠? 플러스 3이라면 또 올라가겠죠? 자, 이곳에 0, 1, 2, 3 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곱하기 2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뒤에 플러스 3 지워볼게요. 저는 저의 예측으로는 아이고 벌써 보여져 버렸네. 자, 상관없습니다. 잘 보시면 x값이 5일 때 높이값이 10이 된 거예요. 원래 이랬던 녀석인데 x값이 5니까 y값이 2배가 돼서 10이 된 거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5니까 2배가 돼서 마이너스 10의 위치에 간 거겠죠. 그런데 이 식에선 이 위치에 길이가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5의 위치나 5에서 가지게 되는 d나 마이너스 5에서 가지게 되는 d가 같죠. 그래서 V자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리드에 작용한다면 모든 녀석들이 이렇게 V자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콘처럼 나오는 겁니다. 우선은 이 녀석에 한번 동일한 식을 써볼게요. 곱하기 2 결과 보면요. 자, V자로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드로 한번 볼게요. 자, V자 형태로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 위에 튀어나온 부분은 대각선 방향으로 튀어나온 부분이라서 더 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 이제 이 식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해볼게요.
자, 저는 이거 좀 샤이하기 때문에 괄호치고 마이너스 1 쓸게요. 마이너스 1 쓰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y는 x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던 게 뒤집힐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결과가 뒤집혔죠. 왜냐하면 거리값은 정해졌는데 그 값에 마이너스 1이 붙었기 때문에 아래로 형성된 거예요. 자, 이곳까지의 거리가 5인데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y값의 높이가 마이너스 5가 된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정해졌고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더 많이 내려가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리드에다가도 적용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를 곱해볼게요. 자, 이제 3차원으로 봐볼까요? 자, 아래에 있는 게 아쉽기 때문에 더하기 해서 위치를 좀 당겨볼게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다 보신 거예요. 아직까지 어렵지 않죠? 자, 지금부터 클램프 핏 펑션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는 클램핑을 하는 이렇게 위아래로 눌러주는 녀석에 대한 보조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잘 떠올리셔야 합니다. 우선은 아까 만들어놨던 선과 그리드에 새로운 어치뷰트 랭글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어치뷰트 랭글 만들어 볼게요. 자, 어치뷰트 랭글 꺼내주시고요. 자, 이곳에 이 내용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플롯 d는 랭스 펑션 활용할 건데요. d는 랭스 어치뷰트 p. 자, 지겹게 말했죠. d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원점으로부터 모든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거리값을 각각 저장해 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제 d라는 값을 보고 싶죠. 그러니까 플롯 어치뷰트 d는 변수 d. 자, 이 부분 이해하시나요?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치뷰트 d로 출력하기 위해서 타입 캐스팅하고 플롯 어치뷰트 d는 d다 라고 쓴 겁니다. 자, 연결해서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어치뷰트 d가 생성됐고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슬래시 슬래시 해주면 안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d에 대한 정보는 잘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치뷰트 p.y는 d라고 쓰면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예요. 이때 이 d의 값을 변형을 줄 거예요.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클램핑을 해줄 거예요. 자, 한번 클램프 펑션 써볼게요. 클램프 펑션 쳐주시고요. 자, 두 가지의 내용을 써줘야 합니다. d에 대해 변화를 줄 건데요. 먼저 최소값을 써줄게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 자, 결과 보기에 앞서서 항상 그랬듯이 먼저 상상해 볼게요. 자, 지금 어치뷰트 p.y는 d일 때 이런 결과였죠. 이때 이 값에 클램프 펑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d의 값의 변형이 일어날 건데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3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도 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3을 넘어서는 정보는 3에 묶이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랍니다.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잘 나왔죠. 자, 그렇다면 그리드에도 해볼게요. 자, 그리드에 어트리뷰트 p.y는 d일 때는 이와 같은 코너 형태가 나왔는데 클램프 펑션 이용해서 d의 값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만들어줄 거예요. 0이고 3이라면 높이가 0보다 작은 건 0으로 착 붙을 거고요. 높이가 3보다 큰 요 부분들, 이 녀석들은 3으로 똑 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연결해주고요. 플래그 켜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우리가 기대했던 클램프의 결과입니다. 자, 높이가 0보다 작았던 구간이 없었죠. 그래서 밑에는 어떤 클램프 작용 같은 게 보이지 않지만 3보다 컸던 구간에서는 쭉 눌러서 높이가 3으로 맞춰진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른 식들도 넣어볼 건데 저는 자, 이 식 볼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d라고 되어 있는 게 좀 굉장히 얌체스러웠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쫓아보세요. 자, 우리가 구해준 d라는 값이 클램프의 인풋으로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플롯 인풋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인풋은 d라고 정의 내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변화를 줄 거고요. 이 인풋을 여기에 넣겠습니다. 지금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d의 값이 구해졌고 이 d의 값이 인풋이 됐을 뿐이고 이곳에 인풋이라는 변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인풋.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d에 대한 변화를 주고 싶다면 이제 여기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인풋이 변하니까 반영이 될 거랍니다. 자, 마이너스 1 곱해져 있는 내용인데 여기다가 한번 쳐볼게요. 곱하기, 저는 샤이하니까 괄호 열고 마이너스 1.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예측이 가는데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어서요. 클릭해볼게요. 자, 평평한 다시 그리드의 상태가 됐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보려면 또 봐야죠. p.y는 인풋이다 라고 일단 써볼게요. 이와 같은 결과가 원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클램핑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프론트 뷰포트로 보자면 이곳에 있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이죠.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이에요. 자, 최소값, 최대값 다 최소값보다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서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원본 그리드처럼 보이게 된 거랍니다. 자, 3D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 쉬고요. 이 문장으로 결과 보겠습니다. 착 위로 달라붙은 거예요. 최소값이 0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프론트 뷰포트로 보면, 자, 보시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최소값이 만들어졌고요. 최대값은 3입니다. 자, 어차피 이 위에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최소값보다 튀어나온 정보만 보면 되죠. 자, 튀어나와 있는 애들은 그대로 있는데 더 밑에 있었던 이 녀석들의 정보는 다 위로 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이제 fit 펑션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선을 기준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치빌 랭글 복사해 올 거고요. 자, 연결해주고, 자, 지금 이 결과는 원치 않는 결과예요. 필요 없는 식들은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에 마이너스 1 곱해져 있는 것도 지금은 지울게요. 그리고 맨 밑문장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거리값을 가지고 있고 인풋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제 이 d값에 어떤 변형을 줄지 이곳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attribute p.y는 인풋이라고 한다면 거리에 따라서 v자 형태가 나올 텐데 이 값에 이제 fit 펑션을 써줄 예정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제가 클램프 펑션과 fit 펑션을 비교하면서 fit 펑션은 클램프 펑션의 확장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클램프 펑션 있고, 자, 인풋 값이 있을 것이며, 자, 최소 값은 1로 두고 최대 값은 3으로 둘게요. 그런데 fit 펑션도 한번 써볼게요. 인풋 1, 3 하고 여기에 값을 2개를 더 적을 거죠. 자, fit의 결과가 그냥 이만큼 이동만 됐다고 할게요. 이때 클램프 펑션에 의해서 최소값 1, 최대값 3 이런 형식으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근데 fit에서도 여기까지의 내용은 클램프 펑션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제 여기서 써주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1, 3 이렇게 입력이 된다면, 자, 이 결과의 최소값인 1을 1의 높이까지 끌어당길 거고요. 이 결과의 최대값인 3을 3까지 끌어당길 거예요. 자, 1에서 1로 3에서 3으로 결과의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를 A, B, A, B, C, D라고 했을 때 A와 C가 같고 B와 D가 같은 형태를 써볼게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fit 펑션 이용할 거고요. 어떤 정보를 바꿀지 인풋을 쓴 거고요. 1,3이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1,3이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예측한 결과가 나왔죠. 이 문장이 쉰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attribute p.y는 clamp input
1,3. 이 결과는 어떨까요? 자, 동일한 결과죠. 자, 그럼 여기를 4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곳을 1,4, 1,4로 맞춰볼게요. 자, 이 내용은 뭘까요? 들어온 인풋에서 최소값은 1, 최대값은 4로 클램핑을 하고 그 결과의 아웃풋으로서 최소값이 1, 아웃풋이 4. 자, 들어온 인풋에서 어려워. 들어온 인풋에서 최소값 1, 최대값 4로 클램핑을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최소값 1, 최대값 4로 스트레칭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값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동일하죠. 이 상태에서 fit 펑션의 1과 4 아웃풋에 들어갈 내용을 바꿔볼게요. 자, 만약에 이곳에 0이 들어가고 5가 들어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이 높이가 1이고요. 이 높이가 4죠. 그런데 fit 펑션에서 여기까지의 결과가 클램프와 동일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이 높이를 0에 맞출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를 5에 맞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결과가 될 거랍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이 식 날려버리겠습니다, 이제. 자, 이해가 가시나요? fit 펑션에서 클램핑이 발생을 했고 그 결과를 0과 5에 맞춰준 거예요. 자, 이제 이 값을 6으로 바꿔볼까요? 자,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0에서 5로 해두고요. 클램프의 영역을 바꿔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곳이 클램프가 되는 영역인 1과 4가 0,3이면 어떻게 될까요? fit input 0, 3, 0, 5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이 먼저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ttribute p.y는 인풋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자, 얘가 0입니다. 이때 최소값 1, 최대값 4.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여기가 높이가 1이고요. 여기가 4입니다. 이제 이 녀석을 0과 5에 맞춰서 늘리는 거예요. 여기가 5고 여기가 0이죠. 그러면 여기가 떨어질 거고 얘는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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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겁니다.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이 결과가 조금 전과 살짝 바뀐 게 느껴지나요? 이 값을 바꿔볼게요. 자,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지죠? 클램프의 결과가 늘어난 거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fit 펑션 할 때. 제가 처음 fit 펑션 공부할 때 클램프에 대한 느낌을 못 받고 값만 엄청나게 많이 바꿔봤어요. 그때는 좀 와닿지 않았는데 클램프랑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고 나니까 이해가 좀 확실히 되더라고요. 자, 이제 이 결과를 그리드에도 넣어볼게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항상 느꼈던 게 선으로 볼 땐 이해가 되다가 그리드로 넘어가면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여러분의 이해에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제 선과 그리드 스위칭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자, 이곳을 1과 2로 바꿔볼게요. 자, 이해 가시나요? 가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여러분이 상상해서 손으로 그려보고 이게 그래서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fit 펑션, 클램프 펑션 나중에 가서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궁극적인 내용으로 이것까지 해보고 오늘 강의가 끝날 건데요. 별거 아닙니다.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값들을 바꿔줬었죠. 예를 들어서 0으로 바꾸면 결과가 바뀌고, 여기를 3으로 바꾸면 또 결과가 바뀌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꾸면 결과가 계속 바뀌고 있죠. 이 값들에 모두 채널 펑션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채널 뭐 예를 들어서 인풋 최소값, 여기 채널 인풋 최대값. 자, 여기에도 내용을 쓸 수 있겠죠. 채널 아웃풋 최소값, 여기도 써줄 수 있겠죠. 채널, 여기 따옴표가 빠졌네요.
자, 다운표해주고 채널 아웃풋 최대값. 자, 이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파라미터로 생성이 될 겁니다. 볼게요. 자, 지금은 모두 0000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값 조절을 여기서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얘네들을 다 변수로 만들어주고요. 변수를 넣은 거예요. 변수로서 만들어준 내용을 넣어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문법에 맞게요. 어치빗 랭글 꺼내주시고요.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자, 플롯 d는 랭스 펑션 어치빗 p. 자, 거리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플롯 인풋 최소값이 있을 거고요. 플롯 인풋 최대값이 있을 거고요. 플롯 인풋 아웃풋 최소값이 있을 거고, 플롯 아웃풋 최대값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값을 채널 펑션으로 써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미리 다 이렇게 붙여버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 써주면 되죠. input min, input max, input output minimum, output max. 자,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클릭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슬라이더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제 d라는 값에 대해서 fit 펑션을 활용할 건데요. 자, d에 대해서 변화를 줄 거죠. 이제 여기에 있는 변수를 써주는 겁니다. min max out min out max. 자, 이제 여기서 변형된 fit에 의해 변형된 d 값이 포지션 y의 d, 각각의 포인트의 높이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모두 다 0이 트여 있기 때문에 0이 나오겠죠. 자, 이제 변화를 줄 건데, 자, 이 최대값이 슬라이더 상에서 1이거든요. 이 값이 좀 작기 때문에 변화를 보기가 어려워요. 에디 파라미터 인터페이스 오셔서 이 녀석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마이너스 10에서 10으로 바꿔줄게요. 레인지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 10, apply, 마이너스 10, 10, apply, 마이너스 10, 10, apply, accept. 자, 이제 가운데에 맞춰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바꿔볼게요. 자, 우선은 어떤 영역이 클램프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풋의 최소값과 아웃풋의 최소값을 동일하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맥스 값은 6, 6. 자, 이 결과가 클램프 펑션으로 했을 때 클램프 t, 인풋 미니멈, 인풋 맥스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이제 아웃풋의 값을 조절해주면서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아웃풋 민, 결과의 최소값이 더 작아지니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아웃풋 맥스를 올려볼게요. 결과의 최대값이 올라가니까 늘어나고 있죠. 자, 최소값이 올라가고 최대값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히겠죠. 보이시나요?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최소값들을 맞춰주고 최대값들을 먼저 맞춰줄게요. 2, 4, 2, 4. 자, 이 결과는 클램프 펑션 d, 2, 4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이제 아웃풋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최소값이 낮아지면 더 깊어지겠죠. 근데 이 값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뒤집히겠죠. 낮아지면 낮아지고요. 2로 두면 클램프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제 아웃풋 맥스 값을 바꿔볼게요. 자, 낮아지니까 축소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넘어가면 뒤집어진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몫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식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풋으로 해놓고 마이너스 1을 곱한다든지 2를 곱한다든지 하면 이 기울기도 바뀌겠죠. 자,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트윅을 해보면서 익히셔야 될 내용입니다. 드디어 클램프 펑션과 피 펑션을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해하셨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조요맥스 한국어 강의 3일차 어떠셨나요? 사실 코딩을 해본 적이 있는 랭글러 분이시라면 오늘 강의 너무너무 당연한 소리였을지도 몰라요.
주구장창 같은 말 반복하는 건 지겨우셨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후디니 때문에 처음 코딩을 마주한 케이스라면 이거 제 이야기거든요. 제 예전 고통을 떠올려 보자면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직접 써보시고 직접 값 계속 바꿔보면서 적응해 나가셔야 해요. 한 줄이라도 더 많이 따라 써보셔야 타이핑하는 손가락 피지컬이 늡니다. 한 줄이라도 더 많이 상상해서 코드를 만들어 보셔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들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응용이 될까 말까 합니다. 잔소리 그만할게요.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4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